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37페이지 논용신 배 기후득실 용신을 기후득실에 배합한다 이런 것 조우입니다. 조우. 이 부분은 앞에 4권 제1편 4장 5절에 조우용법이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는데 거기를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조후는 무엇인가? 조후. 기후의 후의 조화로움, 조절함, 이런 것이죠. 우리가 흔히 봄에는 어떻고, 여름에는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조후의 내용인데, 우리가 어떤 사주팔자를 체와 용으로 나눈다면, 조후는 체의 영역이죠. 체의 영역. 그러니까 일간, 일신에 그 관련된 어떤 영역입니다. 어떤 환경의 적응력, 일간의 환경의 적응력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체의 영역이고요. 조우는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음양입니다. 음양. 조우의 문제는 음양의 문제죠. 우리가 그 사상에서 목은 소양, 금은 소음, 화는 노양, 수는 노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목은 사실은 소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 후천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목화는 선천을 놓는 양이고 금수는 선천을 놓는 음입니다. 그런데 실질은 목은 소양이기 때문에 음이 양보다 더 크죠. 그리고 금은 소음이기 때문에 양이 음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후천에서는 이런 실질적인 작용관계를 보아서 후천에서는 양은 화, 그 다음에 토, 금 같은 경우는 양이 음보다 더 많은데 수를 생하는 경우는 음성을 가지고 있고 목을 극하는 경우는 양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후천에서 음은 수이고요. 그 다음에 목입니다. 목은 왜 음이냐? 일단 음을 막아주는 토를 극하는 거죠. 그래서 수와 목은 음이다. 그 다음에 화와 토는 양인데 금은 목을 극하러 가는 경우는 양. 그 다음에 수를 생하러 가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후천의 작용관계로 또 선천 목화는 양, 금수는 음과 다른 그런 음양이 도출됩니다. 밑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오행을 민감도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면 민감하다는 건 주변 어떤 환경이나 기후 이런 것들에 민감하다는 얘기가 우선이겠죠. 목이 가장 민감합니다. 주로 여기서 그 계절의 적응 관계를 논할 때는 여름과 겨울을 중심으로 논하는데요. 여름의 목, 겨울의 목, 그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이 또 민감합니다. 토는 세 번째로 민감하고 화와
수는 그 음양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덜 민감하죠. 왜 민감할까? 아까 그 소음, 소양 뭐 이런 걸 봤을 때 목이 소양이죠. 음양의 속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선천은 양인데 그 실제 내용은 성분이 더 많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은 음양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오행을 중심으로 우리가 조후를 논하는 겁니다. 여름, 겨울 이렇게 보통 우리가 조후를 논할 때는 여름의 목, 여름의 금, 겨울의 목, 겨울의 금 이런 걸 중심으로 논하고요. 수와 화 자체는 조후를 논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중요도에서는 떨어지죠. 그 일간 자체가 조후 역할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름 출생인데 수의 일간이다. 겨울 출생인데 화의 일간이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일간 자체가 조후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뭐 능력이 있다. 아니면 어떤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인이 어떤 개척 아니면 분이 맘먹은 대로 잘 풀린다. 뭐 이런 거겠죠. 음양의 순환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노음에서 시작합니다. 수, 그 다음에 소양, 목이죠. 노음은 겨울, 소양, 목은 봄, 그 다음에 노양, 화. 다시 노양은 이제 소양으로 가고, 금이죠. 가을, 그 다음에 다시 가을은 겨울로 갑니다. 노음.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건데, 이 음양의 순환의 이 단계를 건너뛰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단계를 건너뛸 경우에. 그러니까 소양은 노양을 거쳐서 노양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건너뛸 때 그 중간에 필요한 어떤 적절한 견제 이런 것들이 없이 갑자기 세력이 커진다 할지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노음이나 노양은 그 자체로 안정적인 상태죠. 그래서 음을 이루었다, 양을 이루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그러니까 음을 이루는 과정, 양을 이루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음이 이루어졌고 양이 이루어졌다. 한자 음성, 양성. 소양이나 소음은 미완성의 상태죠. 아까 일간이 조우를 겸하는 경우에 조우가 긴급하게 필요한 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능력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일단 개요 부분은 뭐 이런 정도로 하고요. 일단 본문을 보면 이건 뭐 어디에서 다른 챕터,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인데 챕터를 그냥 따로 떼서 설명한 부분처럼 보이죠. 인수격이 정관을 만나면 그것을 관인쌍전이라 하여 귀하게 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다만 겨울에 목일간이 수의 월을 만났다면, 겨울이니까 당연히 수의 월이죠. 비록 관성은 금입니다. 금이 투출했다 하더라도 또한 꼭 귀하게 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니 그것은
금이 차갑고 수가 더욱 얼게 되므로 얼어붙은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없는 이치가 그러한 것이다. 신과 인수가 둘 다 왕성하고 식신이 투출하면 귀하게 되는 것이니 수기죠, 수기. 무릇 인수격은 다 그러하지만 인수가 그렇게 되면 수기로서 이건 성격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겨울목에 적용한다면 더욱더 기가 후려하니 겨울목이 화를 만나서 신을 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곧 그것으로 기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겨울에 인수는 화를 필요로 하다. 겨울목에 인수를 쓸 때는 화를 필요로 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갑일간에 자월인데 신금이 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목이 수를 만나는데 인수격이죠. 비록 관성이 투간하지만 반드시 귀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대개 금이 차가우면 수를 더 얼어버리게 하여 얼어붙은 수는 목을 생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인이 대 불인이고 관이 대 불관이며 주의 대 불주의다. 갑목이 해월생에 병화가 투간했다. 신과 인성이 양왕하고 식신 병화가 투하면 귀한데 인격이 대부분 이렇다. 인격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수기로서 좋다 이겁니다. 그것을 쓰는 것이 겨울의 목이며 특히 수기로서 화저화 동목 겨울에 목이 화를 만나니 몸을 설하는 수기뿐만 아니라 조이기도 하다. 일거양득이죠. 주해 부분을 보시면 인격에 식신이 투하면 토수입니다. 이게 수기라는 거죠. 토수, 빼어남을 토해낸다, 발산한다 이거죠. 겨울에 따뜻한 태양을 보는 것이죠. 병화는 네 가지의 쓰임과 공이 있는데 격신 해자수를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간의 정기 나의 정화를 내뱉어 발산하는 토수, 그 다음에 일주는 겨울의 목이니까 양을 향하게 하는 것이 병화가 양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한목 향양. 병화가 일주에 생을 얻어서 원두가 있다. 이 경우는 병화가 일주가 병화를 생하는 갑이 병화를 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돕는 겁니다. 일간과 같은 집안이죠. 동가. 일간을 온난하게 하는 것. 이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약간의 일간의 기운을 뺏긴 하지만 크게 봐서는 일간을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사주팔자를 항상 논할 때 십신과 오행 두 가지 노선을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인수, 식신 이렇게 십신로 보는 것 플러스 병, 이것은 화란 오행이죠. 이런 오행으로 같이 논하는 것. 두 가지를 같이 논해서 어떤 때는 십신으로는 사주팔자의 구조가 좋은데 오행이 불화하거나 어울리지 않아서 사주팔자가 전체적으로 수준이 낮아지거나 심지어는 패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겨울과 여름의 두 계절은 조후가 매우 중요하다. 겨울은 반드시 병화 태양이 필요하다. 언제나 필요할지는 100%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사주팔자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실제는 화보다는 양이 필요한 겁니다. 양.
다만 주의할 것은 고인들이 왕왕 하나의 문제를 말할 때 그 작용을 과장하곤 한다. 뭐 때라는 글자가 빠졌습니다. 설명을 할 때는 원령 용신이 둘이다. 기후를 배합하는 것을 참고한다. 기후는 보이고 원령 용신이 주라고 해놓고 또 세부 항목을 말할 때는 도리어 조후가 더 중요하다, 주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맞지 않는 경우죠. 일관적이지 못한 설명들 내용이 가끔 있습니다. 위에 목이 겨울에 생하면 얼은 물은 목을 생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성립하기 어렵고 관건은 팔자 조합과 경중이라고 한다. 자, 이 팔자는 지금 신의 경자 갑진 을해 밑에가 전부 겨울이면서 물바다죠. 그리고 겨울의 목입니다. 그리고 관성이 관살이 혼잡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게 어사의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조도 안 맞고 관살도 중중한 그런 혼잡한 그런 팔자가 어사까지 했다. 자평기의 설명으로는 예외적인 상황이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설명이 그겁니다. 그래서 조 하나로만 가지고 이 팔자는 조가 안 맞네 라고 하면서 좋지 않다거나 격이 낮아진다거나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보로 보면은 이 팔자 같은 경우는 격신은 개수, 그 다음에 용신은 신금, 그 다음에 임수를 설하는 간목이 청용시입니다. 그리고 경금이 있기 때문에 간목을 보호하는 화가 있어야 돼요. 화가 조우겸 희신이죠. 그런데 원구에는 없죠. 대운이 마침 서방에서 금에서 화, 목으로 갑니다. 운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을경합이 있죠. 그래서 합으로 두 개의 글자가 묶이고 나머지 글자가 신금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른 사주팔자를 봤을 때 간합이 있다면 두 개 글자, 간합하는 두 개 글자를 떼고 나머지 글자가 그래서 선신 앞에서 봤던 설명 한번 했는데요. 선신이라면 그래도 낮은 수준의 그 팔자는 면한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자, 여름에는 노양입니다. 노양. 근데 목은 이 여름을 만나면 급격하게 양이 돼버리죠. 어떤 적절한 어떤 수의 어떤 조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급격히 양이 돼버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목이 타버린다. 이것은 양이 지극히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참 상음입니다. 음을 상하게 되는 거죠. 도리어. 그래서 이 소양, 목이라고 하는 소양 중에 포함된 음의 기운을 점점 여름으로 가면서 양으로 전환시켜서 노양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타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양은 지금 여기 상양이죠. 금이 갑자기 음기가 세져 버리면 그 안에 있는 소음으로서
양이 많은 상태였죠. 그래서 음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양을 상하는 거죠. 상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자신의 어떤 쓰임새대로 쓰지 못하는 거죠. 여름에 금 같은 경우는 그 지극한 양의 그 극을 받아서 금이 물러지는 거죠. 뭐 겨울의 목 같은 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역할이 불가하죠. 그러니까 음을 손상하게 하는 급격한 어떤 변화, 양을 손상하게 하는 급격한 변화, 이런 것 플러스 자신의 역할이 불가하게 된 어떤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이 우리 그 단계를 거슬러 뛸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한번 그러니까 음양으로 보는 방법을 나중에 논할 텐데, 그런 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허다고 선생이 말한 부분을 한번 잠깐 보면, 가불목 일간이 겨울에 생하면 월령이 인수인데 겨울에 얼어붙은 물은,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십신로 본 거죠. 그런데 오행으로 논합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물은 나무를 생할 수 없고, 현간에 관성이 투출했다고 해도 이것은 이제 또 십신이죠. 관성인 금은 수의 기세를 따르니, 여기서는 또 오행으로 이렇게 항상 사주팔자를 논할 때 십신과 오행이 같이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하는, 금이 있으면 사주가 더 차가워진다. 재성이 무기토가 투출하면 물이 차가워 흙이 꽁꽁 얼어붙었으니 일만에 생기도 없다. 그러므로 재관이 있어도 모두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한목 향양이라고 했으니 오로지 병정화의 식상이 있어야 귀하게 되는 것이다. 주보로 논할 때는 이런 팔자는 지금 경인, 무자, 갑인, 병인, 이 팔자는 자계수가 격신입니다. 그리고 임수를 막아주는 간목과 병화가 청용신이죠. 그리고 무와 경은 기신입니다. 그런데 기신인데 약하죠. 병화가 투관에 있는데 병화가 제어가 가능하고 따라서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팔자의 귀는 관살 경금이 기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압하는 병화와 간목을 봅니다. 무토가 병화를 설하는 그런 우려가 있죠. 그런데 무는 경금에 설을 당하고, 경금은 무기력하고 또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무방하다. 무토는 또 임수를 극하는 그런 좋은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토가 관귀에 약간의 영향을 주지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귀를 계산할 때는 병과 갑으로 계산해도 된다. 상서급이니까요. 우리가 주급에서 최소 10급은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이 급수는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난 토금 상관격 역시 필시 인수 화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지금 병자 신축, 무자 개축, 이 팔자도 지금 토금 상관격이고 겨울에 출생했죠. 팽옥린, 문충공인가요? 강직공이네, 이래. 강직공. 얼마나 강직했는지 알 수 있죠? 강직공, 팽옥린.
일단 병신합이 있습니다. 합이 있었는데 개수가 남아있죠. 정제입니다. 아까 십신합이 있으면 남아있는 게 정제죠. 그러면 나쁜 사주는 아니다. 다 얼어있고 뭐 하긴 하지만 뭐 운도 보면 순행이니까 동방에서 남방으로 쭉 가기 때문에 무난하죠. 그런데 이 팔자는 주보법으로 보면 이 개수는 왕하고 기신입니다. 기신. 그리고 또 기토가 또 왕하고 개수를 극하죠. 근데 기토는 이 팔자에서는 격을 신금을 보호하는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토가 개수를 극하는 것은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다만 재물의 인연은 없다. 이런 팔자가 재물을 욕심내면 망하는 거죠. 관규를 볼 때는 팔자도 관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쟤는 기신이죠. 그런데 관살을 생하는 제가 기신입니다. 그러면 쟤를 제압하는 기토가 태극점이 되고 개수가 신금이 기신인데 신금이 지금 합하고 있죠. 신금을 그러니까 관기를 계산할 때는 기토가 태극점이면 기토를 설하는 신금은 이 관기 계산에 한해서는 빼야 되는 제거해야 되는 글자죠. 그래서 병화를 계산해주고 또 신금을 설하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도 같이 계산에 넣어줍니다. 개수. 지금 보통의 우리가 설명 방법을 청마라 때 블라블라한 이런 월지 축의 지장간 정제 개수와 상관 신금이 천간에 투출하니 상관생자가 되어 귀하게 될 징조이다. 그러나 겨울에 무토 일주가 꽁꽁 얼어붙었으니 병화를 가지고 따뜻하게 대지를 녹여야 발달한다. 다행히 연간에 병화가 있고 합이 불화하니 운이 남방으로 향하자 용신이 병화가 득지하여 일간 무토와 신금 개수가 그 쓸모를 드러냈다. 이 사주 역시 조후가 가장 시급한 사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주보상으로는 개수는 기신이었죠. 병화가 주보나 어떤 그런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글자다. 병화를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기억해 놔야 될 게 우리가 왕하고 그 다음에 잡하고 또 호의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항목이 있는데 왕하고 혼잡하다. 그러면 탁하다. 음탁, 양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한데 혼잡하는 거. 거기다 호의까지 있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오행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이 탁하다고 하는 것은 음이 왕하고 혼잡한데 그 상태를 넘어서 원두, 그러니까 호유가 있는 그런 경우라면 양을 상한다. 양탁이라는 것은 양이 왕하고 혼잡한 상황인데 거기에 호유까지 있으면
음을 상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름의 화, 뭐 왕하고 혼잡하겠죠. 그래서 음을 쓰더라도 음이 무용인. 그래서 이때는 상음, 음을 상하게 하는 양탁이면서 호유가 있을 경우죠. 도리어 자극하게 되는. 겨울의 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음탁하고 음탁한 상태인데 만약에 호유까지 있어서 있는 상태라면 화양을 써봐야 쓸모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도리어 양을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는 차라리 종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어떤 한 가지 어떤 오행으로 지나치게 강한 경우, 그게 우리 격국의 무슨 뭐 전환격으로 갈지 아니면 도리어 반대되는 어떤 그런 오행을 상하게 하는, 음양을 상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지는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내용들은 뭐 그냥 평이한 내용들입니다. 상관격이 정관을 만나면 재앙을 이루는 100가지인데 금수상관이 정관 화를 만나면 도리어 수기이다. 상관이라는 것은 원래 나의 어떤 나의 일신상의 정화를 발산해내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조우가 적절하게 맞으면 발산해내는 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돼서 이 좋은 측면, 수기라고 하는 좋은 측면이 발휘된다는 거죠. 이때는 정관이 상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우가 더욱 급함으로 상황을 저울질하여 편의에 따라서 그걸 쓰기 때문이다. 상관격이 칠사를 대동하는 것은 때에 따라 쓸 수 있는데 겨울에 금에 쓴다면 그 뛰어남이 100배가 되며 겨울에 금수상관인 그런데 본래 칠사를 만나면 상관이 칠사를 만나면 상관 대살, 상관 가살이라고 해서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격. 그런데 이때 칠살이 마침 조우까지 겸하면 매우 좋은 발자 구조가 되는 거죠. 여름경을 설명하려고 상관격이 인수를 차고 있는 것은 때에 따라 쓸 수 있는데 여름에 목에 쓴다면 그러니까 목화 상관격인데 인수, 수를 쓴다면 때에는 100배가 되니 화가 수를 이루어주고 수가 화를 이루어주기 때문이다. 음양이 서로 돕는다 이런 거죠. 음양이. 그러니까 뭐 양은 정신, 좀 과하게 되면 망상, 정신 관련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싶고 음은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면 물질상의 문제, 가난한 것 이런 것들이 되고 싶다. 또 음은 어떤 선천적인 어떤 장애, 신체상 기능 장애 이런 것. 양은 후천적인 어떤 질병 뭐 이런 걸 보기도 하죠. 이 부분은 지금 뒤로 가야 된다고 편제상 보면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이 부분은 뒤로 가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원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원문을 쓰기는 하는데
이 뒤에 여기로 지금 들어가야 맞긴 하죠. 신금이 해월생이고 병화가 투관인 경우입니다. 정관. 상관, 견관은 통상적으로 폐격으로 본다. 유독 금일주는 금도 상관격인데 관을 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겨울에 금이죠. 견관하면 멸관이 아니고 조를 얻는 것이다. 경이 자월생, 병화가 투관한 경우 상관이 살이 투한 것을 보니 성격이다. 상관 대살이죠. 상관은 본래 제살이 응함이 마땅한데 살은 화인이 이미 성격되고 또 조인이 쌍미하다. 자, 기후병자 경진갑신. 목화가 뿌리가 없으니 약간의 돈을 벌 수는 있어도 귀를 누릴 수는 없다. 재관은 용신이 되지 못하고 신왕하니 상관을 용신으로 삼아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을 배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난하게 된다. 신약한 자는 조우가 있어도 그걸 용신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사, 임자, 신사, 정유. 정화가 비록 지지에 통근했지만 일주가 설기가 너무 심하므로 반드시 유금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유금이 용신이 된다. 이 역시 귀격이다. 겨울의 금수 상관격은 화의 조우가 필수적이지만 화가 반드시 용신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용신을 지금 그래서 뭐 조우용신, 그러니까 우리가 체와 용의 영역이 나눈다면 여기서도 유용한 글자, 이것은 왕세를 볼 때 용신, 조우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체용, 여기서는 주로 격곡의 요용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상신, 그 다음에 구웅신, 이게 시신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체 영역에서의 유용한 글자들이 용의 영역에서의 유용한 글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조우는 체의 범주죠. 그런데 또 체에서도 필요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어떤 내 몸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이 내 몸의 문제는 신강이냐 신약이냐 하는 것이고, 환경의 문제는 조우 이런 것이죠. 또 여기서도 일간이 약한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조우가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에 배치되는 경우, 또 체 안에서도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무조건 조우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하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관월에 출생하면 보통은 관성을 보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다만 경신금이 겨울에 출생하면서 화를 보면 왕왕 비교적 성격이 용이하다. 고인들은 이것을 총론하여 금수상관 희견관이라 하는데, 그것은 조우의 효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음양오행의 기본 원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금수상관이 모두 관성을 보는 걸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경신금도 다르고 해자월도 다른데 기쁜 경우도 있고 기뻐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위에 정사상의 명주는 상관 합살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도 똑같이 이렇게
음양으로만 볼 때도 뭐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가 양이면 음을 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음이 체이면 양을 용하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음양으로 조화가 맞는 음양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상관폐인과 상관대살은 수시로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쓰는 것이 여름의 목이면 빼어남이 100배이니 화가 수를 구하기도 하고 수도 화를 구한다. 이때 화양이 조금 더 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름이니까 양이죠. 화양이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양이 체인데 음을 용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를 용하는 거죠. 이때는 양이 약간 음보다도 왕해야 되죠. 양은 본래 침범을 당하면 안 되는 그런 위치죠. 그래서 음한테 완전히 제압을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관대살의 격국 가운데서도 금수상관격은 100배나 뛰어나게 되는데 이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까닭이다. 자, 여름의 목, 그 다음에 겨울의 금. 아까 양탁, 음탁이 용이하다. 그렇게 우리가 봤죠. 성음, 음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 금이 수로 가서 수로 전화해서 음이 달성되는 거죠. 이때는 양의 다듬음, 타조라고 해요. 다듬음이 필요한 거죠. 반대로 양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면 목이 화로 전화하는 건데 그래서 양이 이루어진다. 이때는 음이 와서 평형하게 해줘야 된다. 아까 이런 겁니다. 화, 양의 성립 조건. 그래서 음양으로만 사주팔자를 보는 방법도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수화 기재, 뭐 수화 상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음양의 어떤 화합, 화해, 상성, 상보 뭐 이런 것들이죠. 이 경우가 지금 갑이 5월생이다. 그러면 양채 하니까 음을 써야 된다. 이때 아까 양이 약간 음보다도 왕해야 된다. 이러면 이럴 경우에 음이 와서 양을 평형한다. 그러면 이게 양이 이루어졌다. 양성. 이게 뭐 학자에 따른 양태극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상관격이 재를 쓰면 본래 귀격이 되는 것인데 상관생재죠. 겨울의 수에 적용한다면 금수상관에 목이 재죠. 그런데 만약에 겨울에 목이 돼버린 거죠. 제가 가령 작은 부자는 될지라도 귀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얼어붙은 수는 목을 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관격이 재를 쓰면 곧 기가 빼어나게 되는 것인데 여름에 나무에 쓴다면 귀하게 되긴 해도 매우 빼어나지는 못하니 건조한 토는 크게 빼어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금이 해월생이면 금수상관이고 간목 재성이 투관했으니까 상관생재죠. 그런데
본래는 성격인데 겨울이라서 금수상관에서 재를 보니 소소하게 부자이긴 하지만 귀하지는 못하다. 조우가 결여되어 얼어붙은 수인 상관은 재를 만들어 보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밑에 기미, 을해, 개해, 병진. 여기는 지금 음월입니다. 음월. 재관이 화면서 조후, 양이죠, 양. 이것을 겸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관이 모두 다 기쁜 것이지만 그것이 오행도 기뻐하는 것이어야 진정으로 재관이 나의 용신이 되고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지금 기미을의 개해 병진 이 사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얼어붙은 물이 목을 생하지 못한다고 논하는 것은 사실은 부정확하다. 기미생명주는 녹겁용살의 월급격이죠. 식상생재를 2차 상신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여기 갑자생명조입니다. 그리고 기미생명조는 녹겁용살의 식신이 제살. 이것이 녹겁용살이 1차, 식신이 제살이 2차입니다. 식살이 약하고 동시에 조를 고려하여 병화 재성으로 통관하여 재생살. 그러니까 이때는 통상으로는 녹겁격에 살을 쓰는데 살을 식신으로 제해야 되지만 살이 약하면 도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재생살에서 도리어 성격하는 것이다. 상관의 팔자가 음양 이기의 운영을 가장 잘 채워낼 수 있다. 격이나 용신이 주업법으로 봤을 때 취했는데 모두 혼잡한 상황이다 그러면 좋지 않은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 무술 정사 갑인 기사 화가 왕성하니 남과 불타게 된다. 화왕 목분. 그런데 사주에 물이 없다. 부득이 토를 용신으로 삼아 불기운을 설기해야 된다. 인수운이 왔으나 수운이 왔으나 토가 회극하여 크게 발달하지는 못했고 부유하지도 못했다. 조토는 빼내지 못하다는 것은 편견이다. 팔자의 중중한 화토에도 고학력의 사람이 많다. 이 팔자는 식신이 강황하여 식신생재의 격인데 아쉽게도 정편제가 같이 투간, 그러니까 모두 혼잡해버리는 거죠. 그 쓰임이 전일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용신, 그러니까 재성이 쓰이는 것인데 그것이 혼잡돼서 거류가 없으니까 큰 부자는 불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사주팔자를 볼 때 뭐든지 혼잡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없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상당히 있긴 하지만
일단 이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